6대 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시민단체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관을 건립해 기부한 롯데그룹이 과학체험관을 사실상 홍보관으로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체험관과 운영사무실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글도 모르면서 한의사를 사칭해 무면허 침수를 해온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기업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입건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 같은 안정적인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억새 군락지를 자랑하는 영남알프스 하늘 억새길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정부가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지역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결정이 알려지자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치구군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치구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또 울산 지역 구군의회도 기초의회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금명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6대 광역시 기초단체장 관선제 실시와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그리고 10개 자치구 통합 등을 담은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반발로 광역행정이 어렵고 구군별로 재정 격차가 심하다는 게 이유지만 정착 단계에 접어든 지방자치제를 졸속 개편하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할 거라는 생각하에 정말 심도 있고 신중한 합의 도출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울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시행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를 고작 석 달간의 검토만으로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국회 법률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년 뒤 지방선거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으로 반발이 커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자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다음 달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조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불량남녀입니다. 6,800만 원의 사채 빚을 떠안은 신용불량자 형사와 이를 독촉하는 상담원과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불법 사금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2월 40살 정모 씨는 대출 광고 명함을 보고 300만 원을 빌렸다가 무려 415%의 이자를 물게 됐습니다. 중개 수수료까지 내라는 계속된 독촉과 폭행에 자살까지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출 대금을 받고 나서 수수료 10%를 달라고 하면서 너무 그것도 요구를 하는 게 밤 10시 반 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달라고 해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산 지역에서 불법 사금융과 대출 사기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건수만 200여 건, 한 달 평균 7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살인적 이율의 고금리라든지 안 그러면 무등록, 그러면 지금 모직자라든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고리사체, 집을 방문해가지고 변제를 독촉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폭력을 행사하든지. 경찰은 무등록 업체는 물론 울산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 243개 가운데 상당수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롯데그룹이 자신들이 기부한 울산과학관에 이렇게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험관과 운영 사무실도 모두 무상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부했다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울산과학관. 체험 위주의 과학시설로 최근 1년 동안 39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1층에 롯데그룹이 무상임대에 운영하는 롯티로리 체험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체험관인데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껌, 놀이공원 등 롯데 제품과 시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롯데라는 기업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상업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관에 왜 이게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롯데 과자통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울산과학관은 롯데 측이 울산시 교육청 부지에 240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 기부한 시설입니다. 과학관 측은 어린이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롯데 측의 체험관 운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만드는 과정 같은 거는 상당히 과학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그걸 과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과학 교육실 쪽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간 입장을 거거든요. 롯데그룹은 체험관과 함께 운영 사무실도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울산시 교육청은 3년 동안의 위탁 운영이 끝나면 해당 체험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의 울산대공원과 S-오일의 태화루 등 최근 들어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로 되돌려주는 기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울산과학관은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한의사를 4층에 불법 시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 무면허 성형시술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불법 의료 행위가 판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의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의료기구들입니다. 59살 신모 씨 등 2명이 불법 시술에 사용한 것들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뇌경색 환자 57살 이모 씨에게 피를 뽑고 침을 놓는 등 2차례 불법 시술로 1,42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침을 찔러가지고 마음을 쓰는 그런 거하고요. 알몸으로 천막 같은 데 들어가서 판매고. 신 씨 일당은 한의사를 사칭해 중증 환자를 상대로 불법 시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글조차 제대로 몰랐고 한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엔 불법 방문 보톡스 시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전화를 걸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보톡스를 놔주는 겁니다. 주부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이들이 약품을 사서 불법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상 보는 사람, 관상을 보고 여기 시술을 좀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 맞게끔 주사. 불법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정식 보톡스를 쓰지 않고 액체 실리콘이나 다른 허가받지 않는 이상한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싼 맛에 불법 시술을 받지만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억새 군락지를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는 21일 준공식을 앞둔 하늘 억새길을 김익형 기자가 미리 걸어봤습니다. 1000m가 넘는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연결하는 하늘 억새길은 명품 산길입니다. 15억 원을 투입해 지난 1년간 정비를 한 이 길은 자연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위주로 정비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억새, 기암괴석과 산안의 경치가 어우러진 풍경은 등산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늘하고 억새하고 맞닿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울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오면 굉장한 명사가 될 것 같습니다. 5개 구간의 길이 29.7km. 걸어서 16시간이 걸리는 이 길은 자연과 맞닿아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단조늪과 산들늪 등 생명의 보고 습지에다
각종 희귀 동식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만들어지는 영남 알프스 둘레길, 또 울산 어울길과 함께 우리 산업도시 울산의 새로운 오아시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울산시는 하늘 억새길이 있는 영남 알프스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알프스의 본고장 스위스는 물론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나라들과 교류에 나섰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하늘 억새길이 영남 알프스가 세계적인 산악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길을 마련해 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현장을 찾아서 장애인들의 취업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남현관 씨. 지난 1985년 35살 젊은 나이에 산재사고로 실명한 남 씨는 오랫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11년 전 안마사 자격증을 딴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돼서 참 보람스럽고요. 하지만 울산에서 남 씨처럼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헬스키퍼로 취업한 장애인은 그야말로 행운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에서는 헬스키퍼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산업도시 울산 지역 기업체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은 백화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울산 지역 시각장애인 4,700명 가운데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는 160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취업한 사람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획득했지만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기업에서 우리 안마사들을 헬스키퍼로 고용을 하면 직원들도 헬스키퍼에게 지를 받고 그만큼 또 건강한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무학 울산 공장이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당장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무학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해명하는 한편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장 가동은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학 측은 창원 1공장에서 월 4천만 병의 소주를 생산하는 만큼 월 800만 병의 울산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울산 지역 소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산업단지 내 자유무역지역 부지에서 다량의 폐기물 매립이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현장 확인 결과 배주물사와 일반 폐기물 등이 매립돼 빗물에 의한 2차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서 이곳의 산업 폐기물은 성토제로 사용됐으며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대기업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챙긴 남구 신정동 35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초 남구 야음동 35살 윤모 씨에게 접근해 잘 아는 대기업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온산공단 내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등지 법무사 사무실만을 턴 혐의로 지난 13일 검거된 37살의 최모 씨가 지난달 16일 울주를 사랑하는 모임 사무실도 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 집에서 컴퓨터 본체가 발견됨에 따라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총선과는 무관한 범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PC방 업주인 최 씨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2달 동안 법무사 사무실 등 17곳에서 2,600만 원 상당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심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해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모두 137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32명으로 지난해보다 33%가 늘었다며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낮 시간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UN 공공행정상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UN 공공행정상은 UN의 공공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03년 제정한 상으로 수상작은 UN이 발간하는 책자에 수록돼 전 세계에 홍보됩니다. 울산시가 이 상을 수상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UBC 울산방송과 울산 윈드서핑연합회는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2012 울산 지나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가 울산의 윈드서핑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서생면 지나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0여 개 나라 350여 명의 프로 윈드서퍼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올해 미녀 방송의 날 다큐 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U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바람길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 DJB 대전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예재삼 PD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콘크리트 도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열섬 현상과 대기 오염물질 축적의 대안으로 도심의 바람길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울산양산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기관들은 권역별 안전 취약 지역 순찰 강화와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의사회는 오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올해 의료기관 종사자 1,5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오늘 북구 어울림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장애인 사회체험 활동 경비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는 이번 경비로 장애인들이 청와대와 파주 제3땅굴, 임진각 등을 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OL 운산공장이 공장 가동 이래 가장 긴 무제해 700만 인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 10일부터 어제까지 709일간 업무와 관련한 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 측은 전 부서가 안전관리 활동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생활체육골프연합회가 어제 제주 오라CC에서 열린 제11회 국민생활체육골프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윤철식 선수가 3언더파로 우승을, 단체전에서는 윤철식, 황선환, 신종필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은 흐리고 비 소식 있다고요? 네, 내일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 뚜렷한 비는 예상되지 않고 있는데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밤 한때 5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9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남부지방은 비가 가끔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서울은 12도, 대구는 10도, 낮 최고 서울과 대구 22도 등이 되겠습니다. 영남지방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예상돼서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아있는 16개의 LED 눈을 가진 K9.